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서강대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논제 접근법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서강대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미적분 영역의 논술 접근법이 궁금한 학생,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논술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채점 기준 및 모범 답안은 대학 입학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수리 논술 잘하는 법 1, 2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다음에 보신다면 훨씬 더 이 영상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볼 기출문제는 서강대 자연계열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거기서 서강대 논술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스포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번 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안지 작성 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문부터 읽지 말고 논제부터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제를 먼저 읽고 제시문을 봐야 그래야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논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실수m의 범위를 구하시오. 사실 저는 어떻게 푸냐면은 역함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뭘 먼저 확인하냐면은 이 함수가 연속인지 확인해요. 왜냐면은 연속인 1대1 대응은, 즉 연속이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사실 더 넓게 말하면 연속이면서 1대1 함수인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x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0부터 1까지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했다 그 다음에 만약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면은 보시다시피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 함수는 증가 함수여야 된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뭘 먼저 체크하는 게 좋냐면은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수능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함수 fx가 연속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인지 체크하는 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여기 x가 1에서 요쪽 대입해보고 2에서 위쪽 이쪽씩 대입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한 우극과 함수값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보시면 절묘하게 x는 1에서 x는 2에서 다 연속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1에서의 함수값을 보시면은 1이죠. 그래서 1,1을 지나가는 거고 2에서의 함수값을 보시면은 얘가 2,m이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1부터 2 사이의 이 1차 함수 표현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m은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 논제를 본 순간 답을 바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을 보시면은 역함수의 x는 9m에서의 미분계수를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역함수의 미분법 쓰라는 거죠. 3-3 보겠습니다. 역함수 적분하라는 얘기죠. 3-4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게 생겼죠. 얘는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gx를 저렇게 정의한다. 지금 역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봤을 때 다 보는 게 아니라 우극함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1과 m 사이의 c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c까지 해서 h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난해하죠. 사실상 3-4만 의미가 있는 문제고 나머지는 좀 쉬운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논제들을 의식하면서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보시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x의 대칭이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얘기들,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들은 그냥 쭉쭉 넘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나다가 다 별거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 풀 때 써야겠다라는 걸 의식하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역함수의 미분법. 아까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논제가 있었죠. 3-2.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쓰란 얘기고 다 같은 경우에는 연속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3-4 같은 데 쓰란 얘기겠죠. 사실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생각보다 별로 건질 게 없어요. 바로 논제를 보겠습니다. 3-1은 사실상 아까 답을 구한 건데 답안지에 쓰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성질들을 곧바로 얘기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겠죠. 연속이면서 1대1 함수인 건 증가 또는 감소뿐이다 라는 얘기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논술에서 쓰시게 되면 안 되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즉 m이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려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m이 1일 때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m이 1보다 작게 돼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고 m이 1보다 클 때는 존재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3-1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증가함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1대1 함수라는 얘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증가함수이면 1대1 함수라는 거 아시죠?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수도 마찬가지죠. 감수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연속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정의에 의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수리논술 하기 되게 힘듭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모른다면 이 부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3-2를 보겠습니다. 미분계수 요거를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푸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죠. 지금 x는 9m에서니까 fx가 9m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1이랑 2,m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m이 1보다 크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3-1의 결과를 이용하라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럼 m이 1보다 큰 상황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9m은 m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요 점, 구체적으로 이 x를 a라고 둡시다. 즉 a, 9m을 봤을 때 a는 2보다 크겠죠. 즉 요 구간 안에서 노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m-8은 9m이 되는 그러한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a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x가 2보다 클 때 fx 미분해 보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눈치껏 보시면 아는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m은 넘깁시다. x-2의 세제곱이 8m이란 얘기잖아요. m은 양수니까 x-2는 2m의 3분의 1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2 플러스 2의 m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이거 여러분들 다 할 줄 알잖아요. 굳이 이 부분은 문제 해결 전략에 쓸 필요 없이 그냥 답안지로 바로 가도 되겠죠. 뭐 굳이 쓰면은 얘는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잘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 미분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죠.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딱 3-2번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엄청 쉽구나. 굳이 문제지를 거칠 필요 없이 답안지로 바로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워낙 쉬워요. 자, 그럼 3-3번 보겠습니다. 정적분, 증가함수 형태잖아요. 증가함수 형태에서의 정적분은 특히나 더 쉽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푸실 때는 이 역함수로 구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거죠. 보통 우리가 그냥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죠. 자, 보시게 되면은 0부터 1까지는 y는 x, 그 다음에 2까지는 뭐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m까지 이렇게 해놓죠.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의 부분은 여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x-2의 세제곱 플러스 m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9m까지 적분하는 건데 2 플러스 2의 m 3분의 1제곱 콤마 9m 요 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여기 9m 그 다음에 여기 어쩌고 저쩌고 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네모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적분 값은 어디예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만큼의 직사각형에서 0부터 네모까지 fx dx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이 여기 빗금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그림을 아예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원점, x축 표현, y축 표현 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옆에는 y는 fx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굳이 문제지를 거치지 말고 그냥 답안지로 바로 가십시오. 워낙 계산이 간단하죠, 이건. 자, 그 다음에 3-4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이게 변별되는 문제죠. 요새 논술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변별 문제에서 꼭 점수를 받아주는 게 좋긴 한데, 제가 답안지 작성 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봤던 3-1부터 3-3까지 굉장히 쉬운 부분에서는 반드시 만점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hx가 여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지금 역함수에서 보는 거니까, 자, 역함수로 구해보게 되면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는 x가 역함수는 x가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x가 1 이상 2 미만까지 여기를 본다는 건 이 fx가 2,m을 지나갔으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1부터 m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의 역함수 부분이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아예 역함수를 구해버릴 수도 있죠. xy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즉 x는 m-1, y 플러스 2-m, 요거 계산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하셔도 괜찮아요. 뭐 안 구해도 되는데 뭐 구하는 게 사실 속 편하긴 하죠. 구해보게 되면은 m-1분의 x 플러스 m-1분의 m-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은 뭐냐면은 x가 m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x-의 세제곱 플러스 m이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xy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y, 여기 x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면은 x-m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봐야 될 거는 0부터 c까지 닫힌 구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c가 1과 m 사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요 부분만 봐주면 되죠. 즉 우리가 여기만 보면 되지 굳이 x가 m 이상인 경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곳은 x가 1에서만 신경 써주면 돼요. 물론 0에서는 미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gx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극한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x는 0에서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사실 x가 1밖에 없는 거예요. 1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알파가 값이 1이라는 건 눈치를 바로 채셔야 됩니다. 알파가 1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알파가 1이 되면은 x가 1에서 gx가 좌극한이 예를 들어 100만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000만이라고 합시다. 두 개가 엄청 달라요. 뭐 함수값은 뭐 억이라고 합시다. 완전 다 달라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x가 1에서 이쪽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뭐가 나오든 관계없이 무조건 연속돼 버리잖아요. 따라서 알파가 그냥 1이면 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사실 수능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알파가 1이 돼야 된다는 건 눈치를 좀 빨리 채셔야 되는 건데, 지금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연속성을 따질 때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x가 1인 경우랑 x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셔서 이때 우선은 어떻게 되냐면 연속인 걸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닫힌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지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x가 1이 아닐 때의 연속임은 사실 명백합니다. 명백하지만 이걸 반드시 구하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는 x가 1일 때, 여기가 중요한 거죠. x가 1일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봐야 되는 겁니다.
걔네들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이 다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알파가 1이어야 된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gx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f의 역함수가 미분 가능한 점에서는 gx랑 그 f 역함수의 미분 계수 값이 같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점에서는 gx가 쉽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gx는 x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죠. 그리고 x가 1부터 m까지도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는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만 봐주면 되겠죠. x가 0일 때는 우리가 소위 우미분 계수라는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x가 0일 때는 오른쪽 식이 x니까 얘 미분하는 거 1 나오겠죠. x가 1일 때도 오른쪽 식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gx 자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x가 1이 아닐 때 hx가 연속이 항상 되는 거고, x가 1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고 좌극한은 다른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m이 2인 경우에는 같아질 수 있으나 m이 2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게 되는 거죠. x는 1에서 hx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알파가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3-4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